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지구촌 곳곳에서 강력한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각판의 요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 26분경 남태평양 통가 바바우 서쪽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200km 이상인 신발 지진으로 분석되어 다행히 파괴적인 쓰나미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바바우 섬 주민들은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6급 수준의 진동을 체감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지각의 움직임은 일본 해역으로 북상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11시 18분쯤 일본 이와테현 동쪽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로 비교적 얕아 일부 해안에서는 조위 변화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29일에는 오후 4시 8분 오키나와 나하시 북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저녁 6시 9분에는 파푸아뉴기니 뉴아일랜드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서태평양 지각판의 불안정한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마수는 남극 인근 해역까지 뻗쳤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22분경 남극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가 약 5km에 불과한 얕은 지진으로 남극반도 인근 해저 지각에 급격한 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 사흘 만에 석 달치 강우량이 집중되는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사태를 2004년 이후 20년 만에 맞이한 최악의 홍수라고 규정하며 피해 복구 비용만 1조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906년에 건설된 120년 역사의 와히아와 노후댐이 급격히 불어난 수위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 세계를 강타한 재난 양상은 물과 불의 극단적 대조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지각변동이 맞물린 이러한 거대 재난이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의 경고 앞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해군과 해병대 병력을 대규모로 추가 배치하며 지상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내 7개 섬이 이란의 핵심 방어선이자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지상군 투입의 주요 거점으로 거론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작전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레서툰부, 그레이터 툰부, 아부무사, 행암, 라라크, 캐슘, 그리고 호르무즈 섬 등 이른바 7개 전략 도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원유 수출의 심장부라면 이들 7개 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직접적으로 쥐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중산대학교 연구진은 이 섬들이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과 군함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 이란 내부에서는 이들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레서툰부와 그레이터 툰부, 아부무사 섬은 해협 통제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은 수심이 얕고 섬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군함이나 거대 유조선들은 반드시 이들 섬 인근 항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 공격전과 기뢰, 그리고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표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군사 전문가 세드릭 레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동쪽 입구의 라라크 섬 역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은 해협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군의 최우선 군사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칼 슈스터 전문가는 이 섬들을 점령할 경우 전략적으로 막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미 해군의 최대 전력과 해병 원정대 2개 부대 이상의 압도적인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작전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기와 헬기는 이동 속도가 느려 이란의 방공망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공수부대를 활용한 낙하 침투는 중장비 운반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휴스턴은 하르그 섬보다 이들 남부 섬들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향후 이란의 경제적 기반을 과도하게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부무사와 툰부 제도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일본이 우주 공간을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군사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방위 전략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 3월 28일 도쿄도 후추시에 위치한 기지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우주작전단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우주방위 체제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우주작전단은 약 67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2020년 창설 당시 약 20명 규모에 불과했던 조직이 불과 몇 년 만에 30배 이상 확대된 것입니다. 주요 임무는 우주 쓰레기와 미확인 위성, 군사적 의심 활동을 보이는 물체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주 감시 및 정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 도쿄 후추시와 야마구치현에 분산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 우주작전단을 상위 조직인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고 인원을 약 880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기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우주를 독립적인 작전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일본 안보 전략의 방향 자체가 육해공 중심에서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이 흔들릴 경우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우주뿐 아니라 동시에 태평양 지역 방위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성은 태평양 전쟁 격전지였던 이오토에서 열린 미일 합동 위령식 참석 이후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해상교통로 보호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오토의 활주로와 항만을 정비해 전투기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및 물류 생명선을 직접 방어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일본은 우주와 태평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방위 체계를 재편하며 전통적인 방어 개념을 넘어선 다차원 안보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구글 리서치가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터보 퀀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시장이 기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메모리 산업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반전 섞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터보 퀀트는 AI가 대화를 기억하는 핵심 저장 공간인 KV 캐시의 용량을 최대 6분의 1로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AI가 긴 문맥을 기억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소모해야 했으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부피만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AI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터보 퀀트를 수요 파괴자가 아닌 수요 확장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메모리를 압축하려는 목적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한정된 하드웨어 안에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6배 압축 기술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메모리 구매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메모리 용량에 6배 더 많은 데이터를 밀어넣어 AI의 지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AI 시장에 대세로 떠오른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반복 연산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기존 모델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합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증설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터보 퀀트 같은 압축 기술은 오히려 AI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초기, 이메일의 확산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문서 출력량이 폭증하며 종이 소비가 급등했던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효율성이 높아지면 사용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AI 사용량 폭증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AI가 더 긴 문맥을 이해하고 스스로 추론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한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램의 법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변동은 차익 실현을 위한 명분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